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물권부 총론을 공부하셨죠? 오늘부터는 점유권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17번에서 점유권을 공부하겠고, 핵심 포인트 18번에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201조부터 203조 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점유권에 관한 기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걸 점유라 부르죠. 그리고 이 사실상 지배 상태, 이 지배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동의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지배가 점유 또는 점유권. 자, 그럼 건물 부지 점유자를 살펴볼까요? 자, 사회통념상 건물은 부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죠. 건물이 하늘에 떠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 부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설령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건물 점유자가 부지 점유자 아닙니다. 부지 점유자는 반드시 건물 소유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점유 관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칙이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 인정되고 사실상 지배하지 않으면 점유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그 반대 현상들이 나옵니다. 일단 두 가지 용어를 잘 비교해 보세요. 자,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 있죠. 그럼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자, 점유보조자, 점유자예요? 아니에요? 점유자 아닙니다. 여기 보조자라고 써있죠. 보조자이지 점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점유주가 점유자고 이 사람은 점유자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는 하죠. 지배하지만 점유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점유보조자 넣으면 뭐든지 없다 안된다 그래 표시해야 돼요. 자, 그럼 문제 내볼까요? 점유보조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죠. 그럼 그 자는 물권 요청권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점유보조자가 사실상 지배합니다. 그럼 그 자는 물권 요청권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습니다. 뭐든지 없다 안된다. 그 다음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죠. 그래도 이 사람은 점유자라고 써있죠. 이 사람은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점유권의 모든 효력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점유는 약간 넣어가면 안 좋죠. 자, 여러분들이 점유한다면 직접점유, 간접점유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설마 여러분들이 직접점유를 택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임대인이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이 직접점유자, 임대인이 간접점유자. 둘이 만나면 누가 먼저 인사해요? 임차인이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간접점유가 훨씬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간접점유 하려고 열심히 돈 벌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점유 그러면 간접점유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간접점유 나오면 뭐든지 있다 된다 하시면 돼요. 있다 된다. 이건 자기 생각대로 하시다 문제 틀릴 수 있습니다. 보조자는 없다 안 된다. 간접점유자 있다 된다. 자, 그럼 문제 내보겠습니다. 자,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바로 소멸하죠. 그럼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행사할 수 있어요. 간접점유는 뭐든지 다 있다. 다음 두 번째부터 해볼까요? 자,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사로 평원 권한하게 점유하면 시효치대 갈 수 있죠. 그럼 간접점유로 부동산 시효치대 갈 수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간접점유는 뭐든지 다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속을 보겠습니다. 자,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인에게 점유권이 자동으로 이전합니다. 설사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사실 모르더라도 자동으로 점유권 이전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점유 관념화의 문제죠. 자, 지금까지 점유권의 기본 내용을 보셨고 이제 이어서 점유 태양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점유태양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자료에서 큰 3번 있죠? 점유태양 거기 펴두시고 먼저 칠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197조를 보겠습니다. 197조에서 점유자는 소유사로 선입 평원 공인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죠. 단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히 자주인가 타주인가 또는 선의인가 악의인가 이런 게 문제될 때 점유자 자신이 스스로 자주이다 선의이다 입증할 책임이 없죠. 왜냐면 추정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그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지 추정이 깨집니다. 그 다음 2항에서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죠. 그럼 본권의 대표적 권리가 소유권이죠. 그럼 본권에 관한 소는 누가 지겠겠어요? 점유자가 했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소유자가 했겠습니까? 소유자가 했겠죠. 그래서 본권에 관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했단 말은 점유자 상대방인 소유자가 추정을 깨트린 겁니다. 즉 소유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한 거죠. 따라서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고 자주가 타주로 전환됩니다. 그럼 그 시기를 볼까요? 자,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는 시기는 소제기시입니다. 반면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시기는 패소 판결 확정시죠. 그래서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크짤 잘 보시면 이것은 시오 디응 시오 나란히 있죠. 다음 여기는 지읒 티읒 피읒 히응 이순이 됩니다.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주점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자주점유는 소유사로 점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점유는 소유자의 점유 그게 아닙니다. 소유자이든 아니든 소유자처럼 점유하는 것 그게 자주예요. 반면 타주는 소유사 없이 점유하는 거죠. 자, 그럼 자주타주 판단 즉 소유사 판단을 보겠습니다. 자주인가 타주인가는 점유를 하게 된 객관적 권원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매수해서 점유합니다. 그럼 자주점유겠죠. 남의 물건을 훔쳐서 점유해요. 즉 절취자, 도둑놈. 도둑놈은 다시 돌릴 생각 없죠. 따라서 자주로 판단됩니다. 근데 남의 물건을 빌려왔어요. 빌려서 점유하면 타주겠죠. 이렇게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판단 시기는 점유 취득 시, 점유 개시 시겠죠. 자, 그럼 이 사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매수해서 점유하죠. 그런데 나중에 매매가 무효임이 판명됐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을은 매매가 무효인지 몰랐으니까 돈 주고 사서 점유하겠죠. 따라서 무효임을 몰랐다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자주점유로 평가됩니다. 반면 무효를 알았다면 타주겠죠. 이런 식으로 객관적 권원에 따라 판단해요. 근데 만약 이런 점유 권원이 알 수 없다, 불분명할 때는 그때는 아까 197조에서 자주로 추정됩니다. 자, 이 중에 추정한 사항을 자료를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자, 자료 3번 점유태양 피셨죠? 법조문과 양거로 1번 의의 읽어보시고 아래 양거로 2번 소유 판단이 있죠? 1번 판단 시점은 점유 취득 시입니다. 점유 개시 시. 그 다음 판가로 2번 판단 기준은 객관설이죠.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소유의사 유무는 점유자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 즉 주관설이 아닙니다. 아니라 점유 취득 원인이 된 사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즉 객관설이죠. 따라서 잘 보세요. 따라서 매수인의 점유는 그 다음 가로를 쳐보세요. 자, 가로.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기까지. 가로 치셨죠? 그 점유 시초에 소유사로 점유한 것으로 할 것이며 후에 그 매도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자주점유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가로를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여기 보시면 매수해서 점유하죠. 매매가 무효이더라도 그걸 몰랐을 겁니다. 따라서 무효인지 몰랐다면 매수했으니까 자주로 평가돼요. 근데 만약 무효임을 알았다면 타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가로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판가로 3번이 있죠. 자주점유 추정을 보겠습니다. 자, 권원선일상 자주타주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이게 197조죠. 따라서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점유자가 동그라미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 동그라미. 그럼 누가 주장했어요? 점유자가 주장했죠. 그럼 점유자는 원래 입증 책임 없죠. 입증 책임 없는 자가 뭔가를 주장했는데 그게 인정되지 않더라도 추정력 깨지지 않습니다. 왜 안 깨지죠? 그렇죠. 점유자가 아닌 그 상대방이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치셨죠. 점유자가 주장 그 밑에 결론을 쓰세요. 추정력 안 깨진다. 써주세요.
추정력 안 깨진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이유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주점유 추정을 공부하셨고, 이어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주 타주점유와 전환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와 칠판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봐보세요. 자, 자료에 양가로 3번이 있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그 중에 판가로 1번 권원 성질상 자주점유 나옵니까? 밑에 1, 2, 3 있죠. 이건 칠판으로 보겠습니다. 자, 성질상 자주인 거죠. 먼저 동그라미 1번. 갑이 X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죠. 그래서 을이 매수해서 점유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X부동산은 갑 소유가 아니라 A 소유입니다. 그럼 갑과 을은 타인 권리 매매를 했죠. 그럼 을은 점유가 자주인가 타주인가? 이때는 자주죠. 돈 주고 사서 점유하니까 자주입니다. 설사 을이 A 소유임을 알았더라도 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갑이 A에게 취득해서 나에게 넘겨주겠지라고 생각하겠죠. 따라서 타인 권리 매수인은 돈 주고 샀죠. 그래서 자주로 평가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갑 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수해서 점유한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했습니다. 그럼 을은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러더라도 을은 매수해서 점유하죠. 자주입니다. 그러니까 전 파트에서 자주점유는 소유자의 점유 그게 아니라 그랬죠. 소유자 아니더라도 매수해서 소유자처럼 점유하죠. 이게 자주점유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안을 보세요. 자, 여기 갑 흰색 경계 보이세요? 흰색까지 갑토지 을토지입니다. 흰색을 보세요. 자, 이 흰색 부분이 을토지죠. 을이 병에게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짓다가 경계를 약간 착오해서 인조 토지 약간 침범했어요. 그러더라도 병은 내 땅에 내가 건물 짓죠. 착오로 인조 토지를 약간 넘어가더라도 이 갑토지 점유 부분, 이 부분은 자주로 평가됩니다. 물론 상당히 초과하면 타주겠죠. 그런데 일부는 자주로 평가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료에서 판가로 2번을 보세요. 권원선일상 타주점인 경우죠. 거기 동그라미 1, 2, 3을 함께 묶어보세요. 1, 2, 3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 칠판을 보겠습니다. 전에 했던 겁니다. 자, 1, 2, 3이 세 가지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매해서 점유하죠. 근데 나중에 무효임이 판명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한 거죠. 그럼 을은 무효인지 모르고 점유했겠죠. 따라서 을이 선의인 경우 이때는 돈 주고 샀죠. 자주로 평가됩니다. 근데 을이 무효임을 알고 매수해서 점유한다. 이걸 알았다면 타주입니다. 그래서 악의의 점유 타주가 됩니다. 그럼 자료를 보실까요? 자, 동그라미 읽어보세요.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그러면 타주입니다. 2번도 동그라미 악의의 무단점유 동그라미. 알았죠? 타주입니다. 자, 가로 열고 소유권 취득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자, 동그라미 치세요. 잘 알면서 동그라미. 알았죠?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점유, 이거 타주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계약이,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효임을 알면서 동그라미. 무효임을 알았대요. 그러면서 부동산 취득했죠? 다 타주가 됩니다. 다음 4번은, 자, 공유가 나오죠? 공유자가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데 그때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만큼은 타주겠죠? 그 다음 이 5번 6번 외우세요. 대표적인 타주점유자 명의 수탁자 점유 타주겠죠? 내 것이 아니니까 명의 신탁 받았겠죠? 타주입니다. 다음 분묘기지권자도 타주죠? 분묘기지권자란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타주점유. 그런데 자료에서 동그라미 6번을 봐보세요.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의 점유. 이건 분묘기지권자 타주점유죠? 네, 가로 열고 가로 안을 잘 보세요. 비교하셔야 돼요. 자, 다만 토지를 매수 동그라미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자기가 매수한 토지에 속한 것으로 믿고 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 여기까지 보세요. 설치 관리하는 것. 여기까지 가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찝어보세요. 차고입니까? 아니면 인접토지 일부? 아니면 분묘? 다 틀렸습니다. 동남초자는 매수. 매수가 제일 중요해요. 매수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분묘 기지권자와 가로 안을 구별하셔야 돼요. 가로 안은 이쪽입니다. 왼쪽. 자, 보세요. 을로부터 병이 토지를 매수했죠.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 짓다가 착오로 인접토지, 갑토지 약간 침범했죠. 그럼 자주입니다. 이번에는 매수인 병이 자기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해요. 분묘. 분묘 설치하다가 인접토지를 착오로 약간 침범해서 이렇게. 그러더라도 내 땅에 내가 묘를 서죠. 그래서 자주입니다. 분묘 기지권은 뭐예요? 타인 소유 땅에 묘를 쓰니까 다줍니다. 여기는 내 땅에 내가 묘를 서다가 건물이든 점이든 약간 침범하면 자주. 그래서 같이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 자주 타주를 보셨죠? 그 다음 이제 양가로 4번 전환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판가로 1번 타주에서 자주 전환이죠. 이건 칠판을 보겠습니다. 자, 타주 점유가 자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먼저 새로운 권원이 있거나 또는 소유사를 표시하면 자주로 전환될 수 있죠. 그 중에 새로운 권원. 자, 갑의 겨울이 임대차에서 점유합니다. 그럼 빌렸으니까 타주겠죠. 근데 나중에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타주가 자주로 바뀌겠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은 새로운 권원 될 수 없습니다. 자, 아버지고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타주점했어요. 이것을 상속받았다. 그럼 자식은 그건 몰랐더라도 상속은 포괄승계죠.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권리물을 승계받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타주면 자식도 타줍니다. 즉 이 집안은 그냥 타주 집안이에요. 따라서 상속만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유사를 표시해야 돼요. 단 소유사를 누구에게 표시해야 되는가? 소유사는 나에게 점유를 시켜준 자, 즉 간접점유자에게 표시해야지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앞으로 등기했다, 내 앞으로 대장이 등기했다, 이런 것들은 전환되지 않아요. 자, 밑에 예를 봐보세요. 요즘 뭐 갑질 많이 하죠. 갑이라는 놀부가 형이 있어요. 우리 흥부 동생. 우리 이제 자식들이 많아서 자식들을 부양하려고 농사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농지 몇 개를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그래서 빌려서 점유하니까 타주점이죠. 근데 우리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사를 지을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형한테 부탁합니다. 형 농지도 많은데 그냥 농지 몇 개만 나에게 줄 수 있어? 라고 형에게 소유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럼 형이 결정하겠죠. 그래 쿨하게 그래 너 몇 개 가져 주거나 아니면 형수를 불러서 주걱으로 뺨을 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가 결정하겠죠. 그래서 이자에게 소유사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서울에서 뭐 좀 배워왔어요. 서울에서 배워와서 이게 미등기더라고요.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 이런 건 전환 안 돼요. 또 이게 건물이었다면 이게 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앞으로 대장에 등기했다 그런 것만으로는 전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한테 표시해야 돼요? 나에게 점유를 시켜준 자, 이자하게 됩니다. 자, 자료를 봐보세요. 자, 판가로 1번 타주에서 자주는 칠판 보셨고 그 아래 판가로 2번이 있죠. 판가로 2번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주점유에서 타주로 전환이죠. 동그라미 1번은 제가 또 친절하게 밑줄 읽어놨죠. 거기 소유자가 동그라미,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동그라미. 그럼 누가 소를 제기했죠? 그렇죠. 점유자가 상대방인 소유자가 소를 제기했죠.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그럼 상대방이 추정을 깨트렸네요. 그럼 전환되겠죠? 그 다음 점유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로 간주되고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 점유로 전환됩니다. 2번 반면 거기도 밑줄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점유자가 동그라미 뒤쪽에 소송을 제기 동그라미. 이번에는
점유자가 소를 제기했죠. 점유자는 입증책이 없잖아요. 입증책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해서 패소하더라도 추정력 깨지지 않습니다. 전환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주와 타주 그리고 전환을 공부하셨죠? 자, 이어서 점유 승계부터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점유권에 관한 기타 효력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199조에서 점유 승계가 인정되죠. 자, 점유자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 있죠. 이걸 분리라 말하죠. 그 다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병합이죠. 그래서 승계인은 둘 중에 하나를 자신이 선택하는 거죠. 단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그 하자가 있다면 하자도 승계합니다.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 198조에서 점유 계속 지정이 있습니다. 자, 전후 양시에 갑이 점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갑이 어디 이사 갔다 왔겠습니까? 계속 살았겠죠. 따라서 사람이 같으면 계속 점유했을 것이라고 추정받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바뀐 경우죠. 이때는 을이 점유한 사실이 있었는데 현재 병이 점유합니다. 사람이 바뀌었더라도 여기에 의해서 점유 승계가 입증되면 그때도 계속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권리 적법충을 보겠습니다. 200조 내용이죠. 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200조죠. 단 200조 규정은 동사에만 적용되죠. 즉 공시 방법이 점유인 동사에만 적용됩니다.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있죠. 따라서 20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점유권에 관한 내용을 보셨죠? 자, 다음에 이어서 이에 관한 기출문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한기만 시간입니다. 두 문제를 같이 보실까요? 1번 보세요.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점유자는 평원, 공연 다 추정되죠? 맞습니다. 2번 매매계약을 운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판례 내용이죠. 맞습니다. 3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조 그대로 써뒀죠? 맞습니다. 4번 악의 점유자는 그 과실 그 잘못 없이 그 부분이 틀렸죠. 그것을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고쳐야 돼요. 다시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로 인하여 그 다음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 그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이것이 다음에 공부할 201조 2항 내용입니다.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점유와 등기 추정력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 절차 모두 적법 추정됩니다. 2번 소유권, 이전 초음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나왔죠? 가등기는 아무 효력 없다. 그래서 제일 끝에 추정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하기 전에는 아무 효력 없죠. 뭐 추정력, 대항력, 손익 보존적 효력 모두 없습니다. 3번 점유 권리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권에 적용되지 않죠. 자, 4번은 동그라미 쳐보세요. 점유자가 동그라미,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 동그라미. 그럼 점유자가 주장했죠. 그럼 이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주장 밑에 써놓으세요. 안 깨진다. 추정력 안 깨진다. 왜 안 깨지죠? 점유자는 입증할 책임이 없죠. 그 상대방이 반대의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4번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 틀렸죠? 번복되지 않고 타주점유로 전환 틀렸습니다. 자, 5번 전후양 시점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 계속 추정되죠? 그래서 2번도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점유권을 공부하셨고 이어서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핵심 포인트 18번이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걸 규란 규정이 201조부터 203조 세 가지가 있죠. 자, 일단 7, 8을 통해서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자, 201조부터 203조 적용 범위는 이와 같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소의 부동산을 우리 등기를 유지해서 자기하로 등기를 경로했습니다. 그럼 등기 무효겠죠? 근데 우리 이걸 이용해서 병을 앞으로 매매일 원인으로 등기에 경로하고 병에게 점유를 이전했죠. 자, 그럼 앞등기 무효면 병이 위조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 없더라도 앞등기 0, 0이면 0. 그래서 병등기 무효가 되죠. 그리고 이제 병은 일단 점유하고 있는데, 자, 병등기 무효이기 때문에 갑과의 관계에서는 점유할 권한 없이 본권 없이 점유하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 약 2년 후 갑이 자기 부동산 위도해서 병이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또 2년 후 발견하고 병에게 내 부동산 반환 청구합니다. 그럼 그때 병은 반환해야겠죠. 그러죠? 그럴 때 갑과 병과의 이해관계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201조부터 203조는 이 경우처럼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내놔라고 반환 청구할 때 그때 이 세 조문이 적용돼요. 적용 요건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본권이 있는 점유자라면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그런 경우는 각각의 규정들이 따로 있죠. 그런 경우는 이 조문 적용되지 않고 본권 없는 점유자일 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갑이 물청 행사할 때 물권 요청권은 세 가지가 있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 중에 반환 청구할 때만 적용돼요. 방해 제거 청구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요건을 잘 검토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와 같죠. 자, 201조부터 203조는 현재 소유자가 여기처럼 본권이 있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는 이 조문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현재 소유자가 반환 청구할 때 적용돼요. 따라서 반환 청구가 아닌 등기 말소만 청구했다. 이건 방해 제거 청구죠. 이때는 이 조문들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 이때만 적용된다. 먼저 적용 요건을 잘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자, 그럼 갑과 병 관계를 201조부터 203조까지 규율하겠습니다. 먼저 201조에서 병이 선이었다면 그동안 과실을 취득합니다. 물론 악이면 과실을 반환하겠죠. 그럴 때 과실에는 법정과실, 천연과실, 사용이익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 경우 병은 갑에게 2년간 사용이익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럼 갑은 2년간 차임을 못 받게 됐죠. 그러더라도 병은 부당이득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02조를 보실까요? 자, 병이 갑소의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병 과실로 점유물이 멸실훼손했습니다. 근데 갑이 반환 청구하죠. 그때 병이 어느 정도까지 배상해야 되는가, 그 문제입니다. 자, 병이 선이면서 자주점유자였다면 지금 물건이 훼손되어 있죠. 훼손된 현존 한도 그대로 배상하면 돼요. 근데 선이 자주가 아닌 경우, 즉 선이더라도 타주점이거나 또는 악의 점유자라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것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선자 현존 외우시면 돼요. 선자 현존, 나머지는 다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이걸 가볍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203조를 보겠습니다. 자, 203조에서는 비용 상환 청구를 규정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비용은 필요비에 유익비가 있죠. 필요비익비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악의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놈이 컴퓨터를 훔쳐왔어요. 컴퓨터 모니터가 고장나네요. 도둑놈이 3만원 들여서 모니터를 고쳤어요. 그런데 잡혔습니다. 그럼 도둑놈은 컴퓨터 줘야겠죠. 그때 모니터 고친 비용 3만원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적으로 절도죄로 고소하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비용을 들였다면 불법 점유자,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선악불문하고 자기가 들인 비용은 무조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비용 청구 내용을 보시면 필요비 경우 과실 취득한 자는 과실 취득하려면 통상 필요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 취득했기 때문에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합니다. 단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익비는 항상 누가 선택해요? 회복자 선택. 회복자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203조는 조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로 와보세요. 자, 자료에 큰 3번이 있죠. 점유자 비용과 상환 청구권. 자, 203조 1항을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거기 반환할 때 동그라미. 반환할 때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권 없는 경우 여기는 본권이 있는 임대차와 구별하셔야 돼요. 임대차에서는 필요비를 언제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 지출한 즉시. 근데 여기서는 지출한 즉시가 아닙니다. 언제 청구해요? 반환 청구받을 때. 반환할 때 내 필요비 내놔라고 청구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보세요. 병은 지금 본권 없이 점유하죠. 필요비 지출했습니다. 그때 필요비 내놔 그래요. 그럼 갑이 너 누구요? 너 나가. 바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언제 청구해요? 내 물건 내놔. 그럴 때 내가 들인 비용 내놔라고 그때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임대차와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다시 법조문 2항. 2항은 유익비는 밑줄 그어있죠. 누가 선택해요? 항상 유익비는 회복자 선택 주의하시고. 자, 그 밑에 양괄호 1번 내용이 있죠. 내용은 설명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양괄호 2번 행사가 있죠. 그 동그라 1번 주체 및 상대방을 보세요. 자, 기억 점유자는 그 다음 말 가로쳐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가로 그 선의 악의 또는 소유사 유무 등을 묻지 않고 이렇게 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악의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자, 니은 점유가 승계되거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판례는 현재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 동그라미 쳐보세요. 회복 당시 소유자 이자에 대해서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비용 상환 청구 시기죠. 이건 반환할 때 비용을 청구합니다. 등기 말소만 청구했어요. 그때는 이 조문들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 시가 아니라 반환할 때 비용을 청구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비용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본권이 있는 점유자에게는 그 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죠. 그래서 7, 8을 보겠습니다. 자, 행사는 방금 보셨듯이 본권 없는 점유자가 비용 지출할 당시 그때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지금 현재 내 물건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회복 당시 소유자 행사하는 거죠. 다음 네 번째 문제.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에서 을이 부동산을 점유합니다. 그럼 을은 본권이 있네요. 본권이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201조부터 203조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점유하던 중 비용을 지출했죠. 근데 부동산이 경매에 나와서 병이 경납받았습니다. 그럼 원칙 임차인 대항력 없죠. 그래서 나가라고 반환 청구했습니다. 그때 을은 이 들인 비용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만약 203조가 적용된다면 현재 소유자가 내 물건 내놔 그럴 때 비용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본권이 있기 때문에 20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규정이 적용돼요. 그럼 임대차는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을은 자신의 채무자인 갑에게만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게 비용 청구할 수 없어요. 단, 이 비용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유치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물권이니까 유치권은 누구한테나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비용 청구는 못하는 거죠. 두 개를 정확히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보셨죠. 자, 이를 기초로 해서 기출문제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자, 반기문 시간이죠. 기출문제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점유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선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 과실에 준하여 취급되죠. 그래서 과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2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임차한 자. 그 자는 타주점이겠죠.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 타주가 틀렸죠. 방금 외웠잖아요. 선자 현존. 선이면서 자주점유자만 현존한도 배상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재기시 맞죠? 시옷 이응 시옷 소재기시 그때부터 악의로 됩니다. 5번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때 수분양자가 간주점하게 되겠죠.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5번은 신경 쓰지 마시고 1, 2, 3, 4를 정확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사례입니다. 자 갑소유 물건을 그 다음 말이 제일 중요하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점유할 권리 없이 동그라미 써놓으세요. 번권 X. 이 말을 보고 이 문제가 201조부터 203조구나 그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다시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 점유자 을에 대해 갑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 동그라미 대체나 반환 청구하죠. 그 다음 단 을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것은 없다. 다음 중 틀린 겁니다. 1번 을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비용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죠. 불법 점유자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악불문. 자 2번 을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필요비가 되겠죠. 3번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그 다음 선자 현존 확인하세요. 을이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한도 배상 맞았죠. 4번 을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그 다음 선택권자 을 선택 틀렸죠. 회복자 선택 갑 선택입니다. 갑 선택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죠. 4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만약 을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면 을이 지출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을의 유치권 주장은 배척된다. 맞았죠? 유치권은 불법 점유기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점유가 개시했으니까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을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번 말했죠? 도둑도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은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두 개를 명확히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점유권에 관해서 공부하셨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소유권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